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 선교회 관련 확진자는 오늘도 늘었습니다. 대규모 증가세는 아니지만 이 단체와 관련돼 있다고 의심받는 한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400명대를 이어갔지만 500명 안팎을 오가는 이 추세가 수그러들지 아니면 또다시 폭증할지 정부가 모레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 발표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 서구의 안디옥 교회. 하루 30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누적 확진자는 5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진짜 교회 때문에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왜 말들을 안 들어요? 특히 이 교회의 부목사 아들이 IM 선교회 산하 광주 TCS 국제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안디옥 교회 감염이 IM 선교회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IM 선교회발 확진자들은 광주와 대전, 울산 등 전국 5개 지역으로 퍼져 누적 확진자 수는 3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 수가 속출하면서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차 대유행 초반 100명 안팎을 유지하던 확진자는 역시 2주 만에 500명을 돌파했고 이후 1000명을 넘어서는 데는 17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감소세에 접어든 3차 유행이 다시 폭증세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교회 발 상황만 문제인 게 아니라 한두 군데만 더 발생을 하게 되면 확진자 범위가 500명에서 600명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금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해야 할지 유지해야 할지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현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좀 진단을 내리고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선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밤 9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을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일요일 거리두기 단계를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1, 2차에 이어 3차 유행에도 특정 개신교 단체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이들을 대신해 다른 개신교 단체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방역 조치를 두고 일부 교회가 종교 탄압이라고 저항하지만 방역은 결코 종교 탄압이 아니라면서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어기고 1000명이 넘게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부산시가 고발하자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종교 탄압이라며 집회를 열었고 소속 단체는 방역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범했다며 헌법 소원까지 냈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고 생명이고 심장인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본질적인 기본권인 것입니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에선 학생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방역 조치를 무시했습니다. 춤추고 있는 영상이더라고요. 네네, 그건 작년 거예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 당국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일부 개신교회와 단체가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한 죄라고 규정하며 대신 사죄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방역 당국의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저항들이 자행되면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명예와 신뢰는 회복 불능 상태로 추락하였습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 즉 모이는 교회는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라며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집단 감염의 진원이 된 인터콥과 IM 선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청소년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쉽게 다가오는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희망들에 다가가기 쉬운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성찰해 보며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개신교가 모이는 교회에 집착할 게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오늘은 IM 선교회 대표인 마이클 조 선교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합니다. MBC 취재 결과 조 씨가 자신을 홍보하면서 내세운 학력과 통역관 경력은 물론
목사 자격 관련 여러 증서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는 IM 선교회를 시작했다는 지난 2010년 한 종교 방송에 출연합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영어로 꿈을 꿀 정도였고 1년 반 만에 대학에서도 1등을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학교에서 1년 반 만에 9,500명 중에서 제가 시험을 봐서 1등을 했어요. 제가 1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사에 발탁이 된 거죠. 정확히 한 9개월 만에 제가 저희 학원에서 넘버 1 강사가 되고. 조 씨는 또 자신이 배재대학교 관광영어학과를 졸업했고 충남에서 상임 통역관도 역임했다며 영어 관련 경력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MBC 확인 결과 이런 학과나 직책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광영어과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상임 통역관은 없었고 그런 직책도 없었고. 그나마 이름이 비슷한 학과로 관광경영학과가 설치돼 있는데 영어를 전공한 것처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그 전공 과목은 관광경영학과고 태안이나 이런 촉구축제하고 외국인 올 때 그런 데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데 가서 같이 협력하고 영어 통역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조 씨의 목사 자격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대개 교단에선 신학을 공부한 뒤 준목고시를 통과하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조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개혁개신교단에서 준목 인허증을 받은 건 지난 2015년 12월입니다. 이듬해 7월 조 선교사는 목사 안수 증서까지 받습니다. 두 증서 모두 발급한 주체는 남모 목사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단 측에선 조 씨가 교단의 준목고시에 합격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단 입장에 볼 때는 이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정식으로 총회에 있는 준목고시 치르지 않았고. 교단 측은 조 씨와 친분이 있던 남모 목사가 임의로 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MBC 측에 밝혔습니다. 조 씨 측은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MBC 질의에 대해 남 목사가 권유해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제명당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이죠. 한양대학교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진과 환자 23명이 확진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일단 한계층 병동을 폐쇄하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한양대학교 병원 앞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 병원 본관 15층 신경외과 병동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 의료진과 입원 중이던 환자 10명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경외과 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의 가족이 감염된 뒤 이후 같은 층 다른 환자들로 바이러스가 퍼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23일과 24일 입원 중인 가족을 간병하러 병원에 방문했고 이후 26일 약한 몸살 기운이 있어 검사를 받은 뒤 그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현재는 역학조사 중이라는 것밖에. 방역당국은 본관 15층을 폐쇄 조치하고 해당 층을 대상으로 동일 집단 격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도 의료진과 직원 2천여 명,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법원이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했지만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 대신 징계는 가능하다고 판결했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음 주 월요일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원을 길들이려 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를 주도하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는 법원이 재판 독립을 침해한 반헌법 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라며 헌법재판회부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발의 요건은 전체 의석수 3분의 1 이상인데
법력권 11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까 판사들이 이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오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경우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 적발된 판사는 벌금형과 감봉 4개월 징계만 받고 현재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로 활동 중이지만 탄핵 사유를 넓게 규정한 일본에선 유사한 범죄의 판사가 탄핵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탄핵으로만 법관 파면이 가능하고 탄핵 사유도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로 제한돼 일본 같은 외국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헌법 위반에는 분명히 책임을 묻는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길들이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원의 코드 인사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인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의석수만 믿고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이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독재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다음 달 1일 발의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3일이나 4일쯤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정치권이 판사 탄핵까지 추진하게 된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법원이 임성근 판사를 두고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듯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김정인 기자가 분석합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지국장의 재판. 담당 재판부의 상급자일 뿐이었던 임성근 수석부장 판사는 판결문을 미리 받아본 뒤 그쪽, 즉 청와대가 서운해할 거라며 문구를 마음대로 고쳤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법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겁니다. 판사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맞을 수 없으니까요. 1심 법원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래놓고 판결은 무죄. 직권남용죄는 자기 권한을 함부로 쓸 때 적용되는데 다른 판사의 재판은 자기 권한 밖의 일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헌법을 어겨도 하위 법령인 형법으론 처벌할 수 없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법관 탄핵 움직임의 시작이었습니다. 탄핵 절차라는 것은 일종의 징계 절차로 그러니까 형사 재판의 결과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소극적인 장치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사법농단 재판에선 줄줄이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들이 법원에 불똥이 튈 수 있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잘못이 인정됐습니다. 법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판결은 또 무죄였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상 첫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맡는데 이미 1심 법원은 임 판사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탄핵되는 법관은 5년간 공직은 물론 변호사로도 일할 수 없고 퇴직급여도 깎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에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검찰 공소장이 공개된 뒤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한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주장하자 청와대는 북풍 공작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으로 산업부 공무원들을 기소한 공소장엔 이들이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삭제한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소장을 본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가 국내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을 아껴오던 청와대가 곧바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 청와대 입장이 대통령의 뜻과 다를 수 있겠냐고 말해 사실상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임을 시사했습니다. 통일부도 2018년 이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없었다고 했고 산업부 역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어디에서도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강력 대응 방침에 국민의힘은 제1야당 대표의 진실규명 요청을 청와대가 법적 조치로 누르겠다는 게 포용 정치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게임스탑이라는 미국의 한 게임 유통업체의 주가입니다. 이달 초만 해도 17달러 남짓하던 주가는 6일 연속 급등해서 어제 최고 483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장중 한때 60% 이상 곤두박질 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찔할 정도의 급등락세를 타게 된 건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공매도 세력에 맞서서 공격적인 매수를 벌였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었고 미국 정치권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 새해 들어 20배 넘게 폭등한 이 회사 주가는 어제 하루에만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헤지 펀드를 비롯한 대형 투자 회사들이 게임스톱 주가가 떨어질 거라며 공매도 표적으로 삼은 게 문제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300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이 온라인 토론방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주식을 집중 매수한 겁니다. Shows you the power of the internet and forums like Reddit. 결국 헤지 펀드들은 막대한 손해를 받고 개미들이 승리를 거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주식 거래 앱들이 주가 변동이 심하다며 게임스톱의 거래를 제한하는 바람에 어제 하루 주가가 44% 폭락해버린 겁니다. 특히 수수료 무료 등을 내세우며 개미들의 대표 앱으로 떠오른 로빈후드가 거래 중단에 동참하면서 분노한 개미들은 소송은 물론 앱 삭제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They're trying to manipulate the market through Robinhood. They're trying to make people scared so that they can cover their shorts. 특히 개인은 매도만 가능하지만 헤지펀드는 여전히 매수와 매도를 모두 할 수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게임스톱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뉴욕 검찰은 로빈후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참에 공매도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월가 선보기가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부산을 다시 찾아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더 실었습니다.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해 바람몰이에 나선 건데 부산 시민에 대한 비하성 발언도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총출동해서 프리젠테이션 경쟁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이기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일 만에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 최근 부산 지역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엎치락 뒤치락하며 해볼만 하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데다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벌어진 국민의힘의 틈을 파고들어 부산의 민심 얻기에 나선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부산 시민들에게 더 이상 희망 고문 없이 2월 내에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며 야당도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선거가 아니라 전쟁 중이더라도 추진돼야 한다. 무임승차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 출신 박재호 의원의 공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보셔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본심과 다른 잘못된 발언이라며 즉각 사과했고 국민의힘은 부산 시민을 모욕한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공개 프리젠테이션에 집중했습니다. 8명의 후보가 총출동했고 정권 심판의 적임자, 서울시장의 경험, 실력 있는 일꾼, 변화의 새 인물 등을 내세웠습니다. 서울시장을 되기 위한 준비들을 철저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뽑히시면은 틀림없이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야권 단일화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안 대표가 몸이 달았다고 한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무례하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 밖에 있는 또 다른 후보인 금태섭 전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단일화 논의는 3월에 하면 충분하다며 김종인 위원장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80대의 노동자가 건설 자재를 분쇄하는 기계를 청소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빠져나오는 중이었는데 누군가 이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시켜 버린 겁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한 안전 장치는 없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이 1m가 넘는 대형 컨베이어 벨트 앞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 밑엔 건설 자재들이 분쇄된 흙가루가 보입니다.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잘게 부수는 기계를 청소하던 83살 노동자 이모 씨가 벨트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친구는 벨트에 끼었다고 해서 나갔는데 별 의식 없고 무호흡이고 하고. 이 씨는 머리와 목을 크게 다쳤고 결국 숨졌습니다. 폐기물 화물차가 쉴 새 없이 오가던 이곳은 사고 직후 작업이 중단돼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일용직인 이 씨는 다른 동료와 함께 2인 1조로 10m 높이의 벨트에서 기계를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마치고 빠져나오려던 차이나 갑자기 벨트가 작동했습니다. 동료는 벨트 바깥으로 넘어져 찰과상만 입었지만 이 씨는 벨트 위로 넘어져 몸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용역에 있을 건데 외부 용역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시나요? 경찰은 업체 중앙관제실에서 기계를 잘못 작동해 참사가 벌어진 걸로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 센서 같은 게 있어서 작동을 멈출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고 출수라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봅니다. 숨진 이 씨는 지난해 9월까지 청소 용역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몸을 다쳐 재활치료를 받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어제는 83살의 고령에도 다시 일을 하겠다며 일용직 형태로 현장에 복귀한 지 고작 사흘 만이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과속 운전으로 앞차의 탑승자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을 두고 검찰 수사가 좀 이상합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사건을 넘겨받고 3개월 넘도록 가해자 조사도 없습니다. 검찰은 양측이 합의할 시간과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측은 다른 이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도로입니다. 지난해 6월 30일 오후 3시쯤 아우디 스포츠카 한 대가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시속 140km.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피해 차량이 들이받은 가드레일은 사고 충격으로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앞차 뒷자리에 있던 40대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쿵 해갖고요, 그냥. 옆에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정신 차려. 그래 뒤에 숨는 소리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앞차 운전자 현 씨와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현 씨는 4번이나 수술을 받았고 반년 넘게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몸이 너무 망가져갖고 너무 속상해요. 제가 지금 소변도 못 봐요. 태어나기 전까지는 소변이나 봤으면 좋겠는데. 가해 차량을 운전했다고 나선 사람은 40살 이모 씨였습니다.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병원으로 찾아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그런데 석연찮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초에는 자기가 운전했다고 보험회사 한명 다 얘기했잖아요. 네? 가다가 자기가 운전하고 싶어서 바깥 앉았다. 이걸 3일째 진술을 번복한 거야 지금. 경찰이 가해 차량에 묻은 혈흔을 확인해봤더니 운전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고 석 달 만에 드러난 실제 운전자는 김모 씨. 이 씨는 김 씨에게 사업적 도움을 많이 받아 허위로 진술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동승자랑 이렇게 좀 자리를 바꿨다라고. 검찰 수사 중이라요. 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동승자랑은 관계가 그게 개인 정보라.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에 가담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상한 사건 처리는 이때부터 본격화됩니다. 검찰은 우선 경찰이 요청한 구속영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증거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석 달이 넘도록 기소는커녕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운전자 김 씨는 여주 지역에 있는 유력 종교단체의 고위급 인사로 확인됐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젊은 사람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 보내놓고 그 사람들 편하게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검찰은 코로나19 우려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가해자 측의 요청이 있어 시일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1명의 사망자와 2명의 중상자를 만든 죽음의 질주에 범인 도피 혐의까지, 교통사고 처리까지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뺑소니 혐의도 인정될 수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피해자는 분통이 터집니다. 누가 봐도 가족이 수사고 축소 수사하는 거고 특정 집단의 좀 소위 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고가 났고 그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았느냐.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지난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탈북 작가 장진성 씨가 한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착취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오늘 피해자가 장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장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요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탈북 여성 승서량 씨는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씨에게 4년 동안 성착취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욕구가 필요할 때마다 딱 연락이 왔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마다 사람이 아닌 뭔가 짐승 같은. 장진성 씨는 북한의 대남선전기구 통일전선부에서 일한 엘리트입니다. 탈북한 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일했고 자기가 쓴 책 경애하는 지도자에게 영문판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승서량 씨는 장 씨가 나체 사진으로 협박해 4차례 성폭행하고 성접대를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형인데 완전 재력가다.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안 하면 그 사진 알지? 학교 게시판에 올린다. 스트레이트의 취재를 거부하던 장진성 씨는 방송이 나간 뒤 유튜브를 통해 승서량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승서량은 이미 전 국민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거짓 증언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승서량 씨는 오늘 장진성 씨와 또 다른 가해자 1명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장 씨가 무분별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의 방어권 내 범위를 벗어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변호인들은 또 방송 이후 장진성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추가 제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이 직접 사건을 맡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난해 정인이 사건보다 앞서서 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서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시죠? 이 법원이 오늘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라면서 이 여성에게 1심보다 형량을 더 늘려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9살 난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 2개에 7시간이나 가두고
심지어 가방 위로 올라가 밟은 끝에 숨지게 한 40대 여성 성모 씨. 경찰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넘긴 사건을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선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더 늘려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성 씨 측은 재판 내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학대로 인한 죽음에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맞다고 다시 한번 판단했습니다. 또 성 씨에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대전고법은 숨진 아이가 당일 오전에 짜장라면을 먹은 뒤론 물조차 마시지 못한 채 밀폐된 가방에 갇혔고 호흡 곤란이나 탈진 가능성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상조차 못할 엽기적인 방법을 고안해 저지른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라고 성토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거듭 청구한 무기징역에 비해 미흡한 처벌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이런 게 안 되고 그래도 22년보다 25년이 나와서 재판을 계속 보면서 반성이라는 기미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진짜. 실제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전국에서 600건 넘게 쇄도했습니다.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이 되어야죠. 아이는 죽었고요.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죽인 대상이 본인을 보호해줘야 하는 부모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부도 국민적 슬픔과 분노에 공감했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곧 다가오는 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대신 선물 세트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접 가지 못하니까 선물로 마음을 대신 표현하는 건데요. 하지만 전통시장은 기대했던 이런 설 경기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설을 2주 앞두고 선물 세트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고향에 못 가게 되자 선물로 대신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라 조금 조심스러워가지고 이제 만나지는 안 하고 간단한 거라도 사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번 구경 나왔습니다. 고향에 못 가는 미안한 마음에 귀성 비용을 선물에 보태는 데다 농수축산물 김영란법 허용 기준이 20만 원으로 완화되면서 예년보다 비싼 선물 세트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경우 온라인으로 받은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매출이 작년 설보다 53% 늘었는데 20만 원 이상인 선물 세트는 80%나 더 팔렸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명절로 인해서 선물 세트로 대신 마음을 좀 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 설을 앞두고 가게마다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지만 손님의 발길은 뜸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보고 찾아오던 소비자들도 간편한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돌아선 탓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갈비 세트를 만들면서 톱 쓰는 소리가 이 가게 저 가게에서 많이 나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상인들은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에 비해 선물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가격을 부르면 거기 맞춰 상품을 구성하는 맞춤형 선물 세트가 가능하다며 많이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충남 보령의 한 섬마을에서 5살 어린이가 탈진 증세로 위중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하필 그때 서해안 일대에선 강한 바람과 함께 4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었는데요. 해경이 경비정으로 거친 풍랑을 뚫고 아이를 병원으로 무사히 옮기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보령시 삽시도 인근 해상.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높게 일면서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몸을 가누기조차 어렵습니다. 어선을 해경 경비정에 고정시키려 시도하지만 강한 바람에 번번이 뒤로 밀려납니다. 간신히 경비정에 다가간 뒤 해양경찰관이 어선 위로 넘어갑니다. 흔들리는 배 위를 가로질러 현실에서 아이 한 명을 둘러엎고 경비정으로 무사히 옮깁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삽시도에 사는 5살 남자아이가 탈진 증세로 위중하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마침 바다엔 풍랑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바람은
최대 순간 초속 20m로 거셌고 너울성 파도는 4m 높이를 오르내렸습니다. 해경 경비정은 풍랑을 뚫고 달려 1시간여 만에 인근 해상에 도착했고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아픈 아이와 보호자를 어선에 태우고 경비정까지 옮긴 겁니다. 아이는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보호자분 우리 어린이 치료 잘 받으시고 괜찮으세요? 당시 바다는 100톤급 경비함마저 뒤집힐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성인과는 다르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좀 어렵더라도 꼭 이송을 하겠다고. 위험을 무릅쓴 마을 주민과 해경의 섬마을 이송 작전이 어린 생명을 따뜻하게 보듬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연중 온화한 날씨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에 1m가 넘는 폭설에 이어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바다 사막에도 이례적으로 눈이 내렸는데요. 눈 속에 차가 갇혀버리는 바람에 의료진들이 유통기한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운전자들에게 접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나세훈 기자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거센 눈폭풍이 몰아칩니다. 균형을 잡지 못한 차는 미끄러져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눈 쌓인 고속도로엔 미처 대비를 못한 대형 트레일러가 미끄러진 채 방치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이번 주 최대 1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데 이어 폭우까지 쏟아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부 세크라멘토에선 진흙더미가 마을로 쏟아져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사흘째 수천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이들 지역엔 앞으로 최대 300mm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I'm thinking kind of nervous. My husband doesn't want me to really kind of go in tomorrow. 좀처럼 눈을 보기 힘든 중부 사막 지역에 눈이 내렸습니다. We're snowed in. We're stuck. 애리조나 남부의 동물원 코끼리들은 난생 처음 맞는 한방눈에 신이 났습니다. 네바다주 사막에도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리건주에선 백신 접종을 위해 이동 중이던 의료진이 폭설에 고립되면서 접종 기한이 임박한 백신 6회분을 주변 운전자들에게 바치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He was dancing in his seat. The guy had jumped out of his car and taken his shirt off and was standing there in the blizzard just waiting to get a needle in the arm. 이번 이상 기후는 태평양에서 많은 수분을 머금은 대기가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 해안 지역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후가 더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프로야구 최단신 선수죠.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펼치면서 삼성의 복덩이로 불렸던 김지찬 선수. 2년차를 맞는 올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첫 가을 야구를 꿈꾸고 있습니다. 전은칠 기자입니다. 김지찬의 데뷔 첫 해는 강렬했습니다. 빠른 발로 야무지게 뛰고 또 뛰었습니다. 명장면도 남겼습니다. 역전승을 이끈 호수비에 예상을 깬 적시타와 첫 홈런까지. 베타 나가서 알칸타라 선수볼을 쳤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홈런 쳤던 것도 기억나고요. 경험은 뭐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니까. 센스 넘치는 플레이로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선배들에게 배운 것도 많습니다. 제가 물어봤었어요. 잘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짧게 잡고 하는데 혜민이 형은 좀 길게 잡고 하더라고요. 그게 잘 되면은 때릴 수도 있고. 키 163cm로 현역 최단신. 체격 탓에 프로 지명을 걱정한 적도 있지만 이젠 같은 고민을 하는 고교 선수들을 상담해줄 정도가 됐습니다. 야구적인 거에 물어봐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저는 뭐 그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기죽지 않고 뭐 자신감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구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 겨우내 철저한 훈련으로 5kg을 늘린 김지찬. 팀 내 최고 연봉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목표도 확실해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는 꼭 납학에서 처음으로 가을 야구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전은출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 선수 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 김규봉 경주시청 철인 3종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 징역 4년을, 앞서 가혹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김도환 선수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팀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가혹행위를 해왔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리그에서 나온 원더골입니다. 축구가 아니라 요기를 보여주네요. 매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에 적응하기 힘들진 않으셨나요? 이제는 매섭게 불던 찬바람이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추위의 힘도 약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서울의 기온이 영하 5도를 보이겠지만 낮부터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공기가 들어오겠습니다. 기온이 금세 오르면서 내일은 영상 6도, 일요일인 모레는 영상 9도로 예년 3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쪽에서는 약하게 또 눈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영서, 충청권에서는 이래서 최고 5cm, 강원 산지는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아직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남아있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 해안가에서는 너울로 인한 파도가 갑자기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아지겠고요. 오후에는 약하게 황사와 스모그가 들어오면서 서쪽 지방에 잠깐씩 영향을 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대구 영하 7도까지 낮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0도가량 껑충 오릅니다. 서울 6도, 대구와 광주 10도가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다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9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